TV토론 핵전될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 지지 않았냐. 안철수 1인 정당 같은 형태, 큰 정당의 시스템 몰라서 흠집 내기를 이기는 법으로 안다. 선거 때마다 왜 졌는지 알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수도권에 지지자 없지 않냐라고 사실은 서로의 약점을 아주 냉철하게 두 후보 다 후벼 팠습니다. 들어보시죠. 없는 말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정말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면 먼저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김기현 후보는 그런 인지도 없는 건 모든 분이 아실 테고요. 저 같으면은 수도권에서 그 고정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좀 후벼 파네요, 두 분 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선거 때마다 왜 지는지 알겠네요. 이거랑 수도권에 인지도 없는지 알겠네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하는 말이 서로에게 너무 냉혹한데요. 네. 냉혹하지만 미안하지만 두 분 다 간당간당하네요. 그렇습니까? 수도권에 뭐 자기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말도 별로 신뢰가 없는 것 같고 예. 오히려 더 안철수 후보를 당대표로 모시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바른당인가요? 이름 뭐였습니까? 그전에 안철수 당의 분들이 먼저 바른미래당이요. 바른미래당의 당원들이 안철수를 사랑하지 않는 수도권 반안철수층이 국민의힘에 먼저 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의 말도 그렇게 신뢰성이 없고 다만 그거는 지지자가 아니고 인지도가 높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다음 총선은 그런 측면보다는 제도적 변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도 민주당도 곱씹어 보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완사이드하게 이긴 선거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많이 진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승구구제라는 배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지난 총선 수도권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이대로 가면 안철수가 있든 없든 김기현이 있든 없든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영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장관 사퇴 시점까지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대선 후보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한 장관도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어서요. 적당한 시간 그리고 명분을 갖추면은 충분히 우리 선대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의 신경전도 이거 살벌합니다. 먼저 천하람 후보 이야기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 능력자,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 생존하신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핫해진다면은 장제원 의원이 저에게 또 이렇게 붙으시려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장제원 의원 개인에 대한 상당한 지금 비난인데 그러자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계를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를 하면서 동계까지 조작해가면서 줄 세우기를 했어요. 우리 저게 당원 모집 평가를 했는데 할 때 자기 편이 아니면 빼버리는 겁니다. 동계를 조작하는 거예요. 줄 세우기는 그분이 시도했으면 했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자 급기야 김기현, 이준석 두 사람이 직접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정하고 싶으면 후보로 나서지 왜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하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치에 드러내라
당원권 정지 2연타 해놓고 출마라니 무슨 코미디냐라고 대리인들이 막 신경질 벌이다가 이제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자. 네. 지금 갈등 전선이 꽤 있군요.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간의 갈등 전선도 있고 친윤계, 이준석계, 네. 친이계 간의 어떤 갈등 전선도 있고요. 그 전당대회가 이제 뜨겁습니다. 이제 한 중반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 끌어내기식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은 뭐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나타나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들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정치적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날선 공방들이 워낙 자극적인 이슈여서 언론이 보도되는 것이지 실제 유세장에 가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들을 잘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 때 나오게 되는 격화되는 이 뉴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을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봐주시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이후 어떻게 국민들께 더 다가설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상당히 많다는 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응천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용산은 콩지 팥쥐의 팥쥐 엄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줄줄줄 그동안에 팥쥐 엄마가 콩지를 대하듯이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콩지가 안철수인데 환생할 수 없는 그런 콩지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환생할 수 없는 콩지가 무슨 뜻이에요? 서부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근데 콩지가 안철수 후보일 수 있겠냐라는 또 그런 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인이 이제 재미있게 보다는 그런 비유를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비유의 핵심을 좀 잘 파악하셔서 좀 국민의힘도 정말 전당대회 다음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전당대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